목 손상 환자 검사평가를 맡게 된 오조입니다. 지금부터 목 부분 환자에 대한 임상 추론 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묵국을 끓여볼까? 여기만 하고 나면 목이 너무 땡기네. 공부하려니까 또 뒷목이 너무 아파서 집중이 안 되네. 그냥 누워서 자야겠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다음 환자분 들어오세요. 오늘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요. 목이 아프시구나. 여기 앉으세요. 환자분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전희경이요. 나이는 몇 살이세요? 22살이에요. 그럼 학생이시겠네. 네, 대학생이에요. 그럼 평소에 생활 패턴 같은 거 어떻게 되세요? 학생이니까 학교에 오래 앉아있고 집에서는 그냥 누워있어요. 그러면 평소에 움직이시거나 운동하실 때 불편한 거 있으세요? 웬만한 움직임은 그래도 다 수행하긴 해요. 취미생활 할 때는 안 불편하세요? 취미생활, 헬스 가끔 하는데 그 정도는 괜찮고 요리가 취미인데 요리할 때 뒷목이 조금 아프기는 했어요. 환자분 가장 아픈 부위가 어디예요? 목에서 가장 콜라 나오는 게 있잖아요. 여기 이 부분이 제일 아파요. 여기 말고 다른 데에 아픈 데는 없으세요? 아니요, 있어요. 여기 뒤통수 밑에 쪽부터 해서 여기 날개뼈 사이 있잖아요. 여기까지 이렇게 일자로 펴고 다 뻗어는 느낌 들어요. 환자분 어떤 자세를 취하시기 제일 불편했어요? 목을 이렇게 뒤로 젖힐 때 가장 아파요. 그러면 혹시 그것 때문에 뭐 취미생활이나 일상생활에 불편했던 적 있었어요? 학생이라 오래 앉아있어야 되는데 오래 앉아있게 되면은 피로감이랑 통증이 너무 심하고 특히 차를 탈 때 차가 덜컹거리게 되면은 덜컹거려서 그런지 통증이 더 심해지고 멀미도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혹시 최근에 신경 쓰시거나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어요? 아니요, 딱히 없어요. 그럼 아까 공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공부할 때 통증이 더 악화되셨나요? 네, 요즘 개강하고 나서 앉아있는 시간이 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통증이 더 악화되긴 했어요. 최근에 공부에서 추락하거나 넘어진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외국 충격은 받은 적 없어요. 그러면 뭐 하시다가 처음 통증이 나타나셨어요? 오랜 시간 앉아서 공부하다가 시간을 보려고 시계 보려고 딱 고개를 위로 들어 올렸는데 그때 처음으로 목이 너무 뻐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혹시 어떤 식으로 통증이 나타나세요? 전반적으로 목이 다 뻐근하긴 하는데 뒤로 이렇게 젖혔을 때 찌릿함이 심하게
그러면 약하게 스치거나 만지기만 해도 통증이 느껴지세요? 목을 주무르면 그때 약간 통증이 느껴지긴 해요. 집에 있을 때 주로 어떤 자세로 휴식을 취해야 돼요? 보통은 침대에 누워있는데 누워서 핸드폰을 위로 들어가지고 핸드폰을 올려다보면서 누워있어요. 그냥. 그러면 특정 장소나 시간대에 아프시진 않나요? 앉아있을 때 아픈데 앉아있고 필기할 때 특히 제일 아파요. 그러면 최근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상황이 있진 않으셨나요? 딱히 그런 건 아닌데 필기할 때 책상에 오래 앉아있는 게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어요. 평소에 통증을 줄여보려고 운동을 하시거나 병원 치료를 꾸준히 다녀보신 적 있으세요? 네, 작년 중순까지 도수 치료를 받았었는데 도수 치료를 무한정으로 받을 수는 또 없다 보니까 재활목적으로 필라테스를 1년간 진행했었어요. 그러면 통증이 언제부터 지속되고 있어요? 첫 통증은 2020년 중순부터 진행됐고 21년도에 도수 치료를 받고 괜찮아졌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장시간 앉아있거나 장시간 서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으세요? 네, 학생이어서 장시간 앉아있긴 해요. 혹시 과거에 목 디스크를 진단받거나 목 통증이 있던 경험이 있어요? 작년에 목 통증 때문에 엑스레이를 찍었었는데 일자목 변형이 일어나고 있다는 진단을 받고 도수 치료도 30일 정도 받았었고요. 주사 치료도 3일 정도 받았어요. 이 환자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저희는 문진을 통한 환자 정보, 여러 주관적인 진찰, 임상 추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저희가 세운 가설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저희가 선정한 환자는 22살의 여성인 전희경 환자입니다. 현재 대학을 다니고 있는 대학생이고 그로 인하여 학교에 오래 앉아있는 편입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여 집에서는 주로 누워있는 편이라고 합니다. 활동 레벨은 일상적이거나 운동적인 움직임은 수행 가능하고 헬스와 요리를 취미로 가지고 있지만 요리 중에 고개를 젖힐 때 불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환자분이 통증이나 불편함을 느끼는 부위를 문진을 통하여 알아보려고 했고 환자분은 뒷목에서 가장 튀어나온 부분이 가장 아프다고 답했으며 목 위에서 날개뼈 사이까지도 뻐근하다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문진을 통해 환자분이 가장 불편해하는 부위는 서비컬 7번인 것 같았고 연관 부위는 서비컬 1레벨에서 소라식 7레벨까지라고 생각하여서 바디 차트에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치료는 환자의 목표와 기대사항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대하는 점에 대하여도 질문하였습니다. 환자분은 고개를 젖힐 때 찝히는 느낌이나 찌릿한 느낌이 없어지길 원하였고 등의 통증도 감소했으면 좋겠다고 답하였습니다. 환자와의 문진을 통해 환자의 통증 양상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우선 외부 충격은 없었지만 반복적으로 장시간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는 습관의 누적으로 인해 통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환자는 현재 넥 익스텐션 시 찌릿한 통증을 느끼고 있으므로 넥 익스텐션을 할 때 압박받는 신경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환자는 현재 목 주위를 주무를 때 통증을 느끼고 있지만 과민 반응까지는 아니라고 합니다. 환자의 통증 요소에는 장시간 앉아있고 구부정한 자세로 인해 서비컬이 변형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확인했습니다. 서비컬 변형으로 인하여 근육 약화 및 단축되거나 통증이 유발되고 상태가 악화되어서 신경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기록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추신경이 눌려 넥 익스텐션 시 찌릿한 통증이 나오고 척수신경 뒤까지로 이어져서 등에도 통증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동작의 가동 범위 확인을 통해 어느 구조에 손상이 갔는지 유추해 보았습니다. 먼저 넓은 목근, 목빗근과 같은 앞쪽 목 근육이 짧아지고 목 가식근, 목 가장 긴 근 같은 뒤쪽 목 근육은 늘어났습니다. 또한 목 통증으로 인해 위 등 세모근까지 곽인장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손상된 부위가 넥 플렉션과 익스텐션의 가동 범위 제한 및 통증에 영향을 주었고 근육들의 약화와 단축 확인으로 일자목과 편평등이라고 추론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추론한 일자목과 편평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우선 일자목의 원인은 대부분 잘못된 자세로부터 나타나고 증상으로는 넥 플렉션 시 목 근육 긴장도 증가로 통증, 두통과 신경 눌림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목 뒤가 자주 뻐근하고 통증과 어깨 결림이 발생하며 쉽게 피로하고 집중력이 저하된다고 합니다. 다음 편평등의 원인으로는 습관 및 선천적인 골격 문제로 인해 나타나고 증상으로는 목의 커브 감소로 충격이 분산되기 어렵거나 부상작용으로 인한 통증, 척추 퇴행성 질환, 마지막으로 머리가 전방으로 기울어 거북목과 일자목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위의 정보를 비교하고 이렇게 실제 엑스레이 사진까지 확인한 결과 일자목과 편평등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런 증상들을 관리하는 방법들을 찾아봤습니다. 패시브 테크닉 중에서 MET 기법을 활용한 넥 플렉션, 익스텐션, 로테이션을 개선시켜주고 근막 이완 요법을 적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메이틀랜드 진동 기법에서 그레이드 2에서 3 정도의 강도로 넥 플렉션, 익스텐션을 할 때 통증 감소 및 가동 범위를 증진시켜주는 관절 모빌리제이션, 마지막으로 롤러와 수건, 탄성 밴드를 이용한 스트레칭 및 운동을 하는 액티브 트레이닝을 생각하였습니다. 예후로는 환자가 젊고 일상생활 가능한 수준이며 필라테스와 같은 재활 운동을 진행 중이어서 긍정적인 점이라고 보고 있지만 부정적인 면은 작년에 도수 치료를 받고 좋아졌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악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세운 가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반복적인 숙임 동작이 누적되는 상황에서 넥 익스텐션 시 통증이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통증을 분석하였고 서비컬의 변형으로 통증이 유발되고 상태가 악화되어 경추 신경 누름 문제가 발생하는 증상을 분석하였습니다. 분석을 바탕으로 넥 플렉션, 익스텐션에서 가동 범위 제한 및 통증이 발생하고 목 근육의 약화와 단축 확인을 발견해서 일자목과 편평등일 것으로 가설을 세웠고 일자목과 편평등 환자들과의 양상 비교 및 실제 엑스레이 사진을 검토하여 일자목과 편평등일 것이라고 재확인하였습니다.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진단명을 추론하는 과정을 직접 해보면서 막연하게 느껴지던 클리니컬 리즈닝이 어떤 것인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팀원들의 자료를 보완하며 다른 과목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꺼내보는 과정에서 학교에서 배운 내용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근력검사나 반사검사 등을 배우고 난 뒤 조별과제를 했으면 더욱 좋은 퀄리티의 추론이 나오지 않았을까 아쉽기도 했지만 이번 학기 내용을 다 배우고 난 뒤 다시 과제의 보완점을 생각해보면 앞으로의 물리치료사 생활에 더 도움되는 밑바탕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조장으로서 잘 해내야 한다는 압박감도 있었지만 팀원들이 맡은 바 성실히 임해줘서 감사했습니다. 이번 조별과제를 통해 근거와 근거 사이 관계를 파악하고 개인적 요소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요소도 고려할 줄 아는 물리치료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소 증상을 듣고 생각하던 것과는 다르게 더 세세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구조와 근육을 아는 것에 있어서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고, 조금은 어려운 과제였지만 나중에 임상을 나갔을 때 생각하면 도움이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제를 하며 근골격계 진단 및 평가 원리 학습 방향을 더 확실히 알게 되었다. 같은 학과 동기의 몸을 살펴보면서 근거들을 모으고 가설을 세우고 이를 확정짓는 모든 과정들이 의문스럽기도 했지만 과제를 하며 임상 의사결정에 대해서 이론을 넘어 실질적으로 알게 되었다. 조원 모두가 빠짐이 없고 조장이 큰 역할을 해서 크게 얼굴 붉힐 일이 없어 모두에게 감사했다. 영상을 만들며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바를 잘 전달하고자 노력했고 앞으로도 매체에 뒤떨어지지 않는 물리치료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과제를 하고 평소 생활이 근골격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느껴져 스트레칭과 운동에 신경 써야겠다고 다짐했다. 졸업 후에도 추억을 떠올리면서 근골격계 진단에 대한 초심을 되돌리려고 노력해야겠다. 이번에 검사평가 과제를 하면서 좋은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마치 진짜 치료사가 된 것처럼 환자의 모든 대답들을 들어보면서 어떻게 하면 환자분에게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올지 고민해보고 의논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앞으로 임상에서도 환자분들의 입장이 되어서 치료하는 치료사가 되겠다고 마음 먹겠습니다. 또한 연기는 저랑 안 맞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환자의 증상을 듣고 환자가 가진 문제에 대해 추론하는 과정이 흥미로웠다. 증상의 원인을 신경학적, 관절학적, 근육학적 분석으로 구분하여 여러 방면에서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또한 실제 나의 증상을 바탕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한 치료법을 강구하는 과정이 뜻깊었다. 이상으로 목 부분 환자에 대한 임상추론 과정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